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잊고 있습니다만은 2016년 12월 9일 그러니까 3년 전이네 벌써.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소추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해서 특히 파면까지 시켰으니 지금 국민들에게 이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버리자. 탄핵 소추해버리자. 탄핵 소추해서 헌재에서 파면시켜버리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역사를 좀 꼼꼼히 짚어보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 갖고 너무 희망 고문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다음에 나오시는 게 네. 지금 문재인이가 정말 경제도 망가뜨리고 안보도 개판이고 한미동맹하고 이게 지금 국민 생활이 도탄에 빠졌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여론조사하면 잘한다는 게 네. 45, 50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건 나중에 해야죠. 예, 그렇죠. 가능하냐? 오히려 현실적으로 우선 헌법에 정해져 있기를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지금도 마침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고 통과하고 본회의 전체 본회의 표결 남았다 그러죠. 본회의도 통과할 겁니다. 왜냐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탄핵 소추는 탄핵 소추를 갖다 하는 것은 하원입니다. 하원의 과반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반을 갖다 민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하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탄핵 소추가 되면 그때 바로 그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탄핵 소추가 되어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되면 그것이 바로 거기 어디로 가냐니까 우리 같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상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상원에 가면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대통령의 탄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다시는 탄핵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3분의 2뿐만이 아니고 미국 공화당이 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을 갖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상원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예, 대법원장이 사실상 재판장으로 재판장이죠. 50개 주의 대표들이죠. 네. 한 주마다 2명이니까 100명의 상원의원들이 이제 표결해서 하는데 네. 자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 대통령 좋아했던 분들, 지지했던 분들, 이른바 보수들이죠. 보수들은 이게 무슨 민주당의 사기 탄핵, 거짓말,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그 모략과 마타도, 음해, 괴담으로 박근혜가 무릎을 꿇었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파티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미국도 우왕좌왕 떠들고 미국 국회도 당연한 거죠. 의원 내각제 하는데 더 단단하고 파티가 무너지면 연정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 파티의 근간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정치를 하는 것이고 미국도 양당제 정치가 오래됐지만은 중구난방으로 떠드던 의원들도 지난번 캐버너 대법관 할 때 보셨잖아요. 그렇죠. 온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다 캐버너 개자식이고 죽일 놈이고 하는데 그 혐의 사실이 고등학교 때 그 캠핑 갔다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그냥 미국이 들썩들썩 캐버너가 울었잖아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표결하니까 딱 끝. 파티나 아니에 따라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버너 대법관 지명에 갖다 결정하면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느냐? 이 파티 라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사기당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그때 여당 쪽에서 그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하나하나 듣고 가시죠. 이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쏟아내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앞서 우리 김영환 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괴담은 있었던 건 어마어마한 괴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치 롯데호텔 구체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 얼마나 괴담이 심했습니까? 뇌송송 구멍 타기니 내가 그걸 청산가리를 먹고 내가 죽겠다. 그걸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이른바 언필칭 개념 연예인들이 나와서 설쳤지만은 그런 괴담보다 더한 괴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까 우리 김영환 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다시 한번 제가 좀 조선일보를 띄워놨습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여기는 뭐래가 여당도 최소한 62명이 찬성했다. 그리고 여당 그러면서 300명 중 200명을 원래 채울 수가 없죠. 죽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여당에서 62명이 파티라인을 깨고 저쪽에 적기는 넘어가 버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혼동해가지고 네. 물론 뭐 안타까운 걸 뭐 3년 지나도 뭐 그 분한 마음 가진 분들 저희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도 험한 길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판에 네. 이게 지금 뭐 문재인 탄핵에서 쫓아내자라는 식으로 일을 끌고 가면은 산이 배로 갑니다. 산이 배가 산으로 아니죠. 그 제가 그랬죠. 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산이 배로 간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큰일 날 그 일입니다. 탄핵이라는 저 엉터리 공세 괴담에 60여 명의 그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무성, 유승민이가 두 사람이죠. 끌고 넘어가는 게 저 탄핵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 결정 나머지 거는 부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깨짐으로 해서 끝장이 난 건데 그러면 비유해서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방안에 휘발유니 석유니 잔뜩 있습니다. 아무리 잔뜩 있어도 유승민, 김무성이 불을 갖다 성냥불을 갖다 폭발 안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착각들 하는데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우리 과거 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봐라 그때 노무현도 탄핵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전혀 상황이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잠깐 소개해. 네, 그럼요. 네. 그 자꾸 이제 노무현 탄핵 있고 박근혜 탄핵 있으니까 네. 문재인도 탄핵으로 쫓아내고 빨리 뭐 나라를 정리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그 희망 고문이 될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3년에 당시 열린 우리당이 민주당을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 우리당,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이 당시 의석수가 273석입니다. 273명 중에 50명만이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야당이 무려 144명입니다. 놀라셨죠? 과반 이상 넘어. 거의 민주당,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치를 벌벌 떨고 있는 조순영 대표의 민주당이 62명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206명이에요. 여기가 이제 탄핵 선을 넘어선 거죠. 그 탄핵선이 180석입니다. 180석이니까. 200석을 넘었었어요. 200석 넘어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민련이 17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182인데, 3분의 2니까 합쳐서 220이 넘어요. 그러니까 50명인 열린 우리당이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쪼개지면서 탄핵을 스스로 제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론도 뭐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았어요. 탄핵을 잘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다고. 그 얘기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경고 들어오고 할 때 바로 마침 조선일보하고 한국갤럽이 3월 10일자 발표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찬성이 28입니다. 반대는 무려 2배 가까운 54%가 반대라고 했어요. 국민들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괜히 여당 후보 한 대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가 찬성 61% 아니다. 반대한다가 30%에 불과할 뿐이에요. 잘못했지만 대통령 목을 자를 일은 아니다. 그런 게 60% 이상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그 당시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하고 당시 나머지 최병렬, 조순영, 당시 김종필 총장은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좀 침통한 표정을 지었고 나머지 최병렬과 조순영 대표는 그냥 환호자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있었던 KBS하고 미디어 리서치의 긴급 여론조사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 잘못했다가 무려 69.6% 70%가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아니야 노무현 탄핵 소추가 잘했다 28.6%.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해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이 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4.6 당론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다시 이제 2016년에 옵니다. 2016년에 오면은 4월에 뭐 퇴진하고 네. 6월에 대선하자 뭐 이런까지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많이 물러섰던 거죠. 그렇죠. 뭐 탄핵까지 당하고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네. 했는데 이제 60여 명의 그 선수들이 아군이 적군으로 투항을 하니까 이제 그 파티 라인이 허물어져 버렸고 그때 정진석 의원이 원내 대표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 정진석 의원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도 이쪽하고 저쪽 추슬러 갖고 4.6 당론을 갖다 어느 정도 만들어 갔던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근데 거기 가장 억지로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 아닙니까? 그 4.6 당론이 채택되고 당 의원총회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끝난 것인데 그 다음 날 유승민 씨가 그 친한 의원들한테 다 네. 우리 국민들은 이 여자가 이 네. 못난 여자가 내년 4월까지 대통령 자리 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면서 4.6 당론을 쳐버렸으니까 다시 파티 라인이 또 허물어져 버린 그 거예요. 당시에 또 김무성 전 대표도 보면 뭐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한 6개월 됐군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전화 걸어서 형님 저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50여 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혼돈스러웠을 때 자기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눈은 박근혜를 버리고 박근혜 버리고 반기문을 데려와서 대통령 만들고 자기는 계속 뒤에서 권력자, 실력자 행사를 하려는 그런 욕심이 김무성 대표에게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유승민은 얼마 뒤에 대선 나왔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유승민은 보면 자기가 이미 뭐 반기문이 아니라 자기가 대선을 갖다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사리사욕이 결국은 보수 라인을 갖다가 파티 라인을 완전히 깨부순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그 유승민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얽혀 살아오면서 얻었던 네. 개인적인 모욕감, 치욕을 한 칼에 해결을 했으나 네. 자기 진영, 네. 자기 당, 나라는 지금 개판으로 좀 끝장을 내게 맞 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시죠. 현재 보면 제1당이 어디입니까? 제1당, 민주당. 민주당 128석입니다. 네. 300, 우리 정확히 296인가 297이에요, 지금 뭐. 자, 300명 잡고, 120명이 지금 120명이 다 정의당까지 버티고 있고, 이번에 보면 1+4에서 봤듯이, 저들 똘똘 뭉치면 163석입니다. 박지원까지 다 합치면. 그 163석이 있어서, 지금 자유우파,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탈당파, 합쳐서 지금 140석이 안 되는 판에, 3분의 2석, 200석은 무슨 수로 넘겨서 탄핵 소추? 아니 민주당이 쪼개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민주당이 그 쪼개지지 1+4인데 네. 뭐 정의당 뭐 이런 떨거지들은 뭐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128. 여당만 128이니까 네. 이거 모두 모르겠다. 김무성 유승민이 가서 깨면 또 깨지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에 모르겠어요. 민주당 안에 모르겠어요.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미 이 사람들도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내분 일으켜서 쪼개놓고 나오면 어떤 꼴 당한다고? 온 동네 모욕과 치욕 다 당하고 바보 멍충이 취급은 다 당하면서도 실속은 없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그걸 택하겠냐고, 3분의 1 애들이. 지금 억울한 분들 네.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시는 분들 마음은 알겠으나 네. 그 정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선을 찾아서 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수도 없는 일을 네. 하자고 지금 그러면은 네. 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네.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거 언제 우리가 탄핵할 수 있냐고 자꾸 탄핵 가능한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이 이쪽 진영에 힘을 자꾸 빼는 거죠.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사람들 희망 고문하고, 그리고 실제 보면 우리가 따박따박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우리의 장점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보수 우파들이 하는 것은 문재인 조지고 야당 조지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정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국회도 지금 이번 패스트 트랙을 네.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는 그 나경원 안으로 이제 전면적인 대치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4개월 남은 이 20대 국회에서 현장 지휘관은 나경원으로 가는 게 맞았던 거죠. 그렇죠. 서로 욕심을 좀 줄여가지고 네. 그건 황교안 대표가 네. 야 우리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장수를 갈아탈 때 아니라고 정리를 해줬어야 될 사람이 최고위원회 소집해가지고서
너 그만해. 뭐 고난도 법적 뭐 근거도 없는 네. 일을 해놓고 네. 그러고 나니까 또 뭐 4명이나 되는 뭐 중진이라는 의원들이 나와서 서로 손들면서 4개월짜리 원내대표 따고 하다가 지금 대치기 당해가지고 지금 저 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안도 뭐 512조 제대로 심의도 못 해봤죠. 예산 투쟁도 한번 제대로 해봤나? 그리고는 또 나경원이 하는 이 패스트트랙 저지 선도 또 흔들거리고 있지. 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는 저 문재인이 저거 탄핵해가지고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서 죽이자 이런 거는 이 진영이 힘만 빼는 거니까 네. 좀 현실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저 영문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문과에서 배운 건 아닙니다.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 속담에 slow and steady, one goes far란 말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그 대신 끊임없이 뚜벅뚜벅 걸어야 오래 가고 반드시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안 나오는데?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꾸준히 가야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보면 저 이문망천에서 학교 나오신 분하고 서울에서 나온 사람이 다릅니다. 저는 slow and steady, one goes far. 뭐 어쨌든 뜻은 같은 내용입니다. 네.